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저는 기자인데요. 본업은 기자인데 요즘에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저를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 제 개인 채널을 갖고 있고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 얼굴을 보고는 잘 모르는데 곰곰이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올 초에 시작을 해서 지금 구독자가 5만 명 정도 됩니다. 많죠? 돈도 많이 법니다. 유튜브를 하면 돈이 됩니다. 유튜브의 가장 강력한 힘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유튜브 시대의 뉴스 콘텐츠가 뭐냐라는 내용이고, 아까 앞에서 했던 두 분과 내용이 많이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저 뒤에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하얀색, 이게 리모컨이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리모컨 권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리모컨을 주로 누가 들고 계세요? 아빠, 아들. 과연 그럴까요? 네. 주로 리모컨은 엄마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 8시,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드라마를 합니다. 8시부터 9시까지 뉴스를 하고 9시 이후에는 다시 드라마를 합니다. 예. 딱 1시간 정도, 옛날에는 이게 9시였는데 요즘 8시로 바뀌었는데요. 딱 1시간 정도 아빠가 리모컨을 잡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뉴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허용된, 그 리모컨이 허용된 딱 1시간이고, 제가 어릴 때도 이랬어요. 그래서 TV를 온 가족이 보다가 아버지가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일어납니다. 예. 아들은 자기 방으로 가고 딸도 자기 방으로 갑니다. 엄마는 옆에서 꼭 이걸 계속 봐야 하냐며 이렇게 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끝나기만을 기다리죠. 예.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뉴스는 아버지의 시간이다. 이게 뉴스에 대한 이상한 그 형식을 만들어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뭐냐면 이걸 전통적 뉴스, 레거시라고 부르는데요. 전통적 뉴스가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길이의 제한이 있어요. 신문도 길이의 제한이 있고 뉴스도 2, 3분 내에 내용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지식이 생략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청문회의 기초적인 지식, 청문회는 어떻게 열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열리고 저 사람이 누구고 저기에 나오고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내용이 뭔지를 처음 뉴스를 보는 사람은 모릅니다. 딱 한 명만 알고 있죠. 아빠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 뉴스의 가장 큰 제한점이고요. 그 다음이 기초 지식 외에 이 뉴스의 맥락도 사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뉴스를 보지 않은 사람은 오늘 뉴스를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어제 이슈가 뭐였는지를 모르면 이 청문회를 보고 오늘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맥락이 사라진 상태라는 거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뉴스는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뉴스는 40대에서 50대 남성들에게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젊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20대에게 조사를 해보면 뉴스를 보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뉴스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쉬운 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뒷부분에 나오죠. 유튜브가 열리면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리모컨은 이제 딱 2명만
보통 경쟁을 합니다. 일단 자식들은 리모컨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되니까.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유튜브를 봅니다. 그냥 TV 자체가 외로워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유튜브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TV를 켜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방을 봅니다. 딱 두 개의 본방을 보죠. 드라마와 뉴스는 본방을 봅니다. 예. 그래서 본방에 관심이 없는 20대, 30대들은 아예 TV를 켜지 않고요. 본방에 관심이 있는 엄마와 아빠가 치열한 경쟁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도대체 유튜브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있느냐, 이게 한국의 어플, 그러니까 스마트폰 어플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작아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유튜브입니다. 노란색 그래프가 2018년 조사고 빨간색 그래프가 2019년 조사입니다. 유튜브 다음에는 카카오톡, 그 다음 네이버, 그 다음 페이스북 순위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 순위입니다. 주목할 점은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연령대별인데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래프인데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유튜브입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 카톡이었어요. 한 2년인가 3년 전에 유튜브가 카톡을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톡보다 유튜브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밑에 있는 시간인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크게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0대가 31시간 25분을 한 달에 유튜브를 봅니다. 31시간이면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30일이라고 쳤을 때 1시간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유튜브를 봅니다. 20대도 30시간 가까이 가고요. 30, 40대가 16시간, 13시간인데 50대 이상으로 가면 17시간, 60대로 가면 더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적어도 30분, 많으면 1시간 이상을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과거의 TV를 완전히 대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연령대가 유튜브를 보고 있죠. 유튜브에서 뭘 보느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유튜브에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먹방도 보고 뭐 많은 거 봅니다. 저는 이제 예능을 많이 보는 편인데 다큐멘터리도 보고 TV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것도 보고 재편집한 것도 보는데 뉴스도 봅니다. 이 뉴스를 보게 된 개척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YTN입니다. YTN이 24시간 뉴스를 유튜브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궁금할 때마다 YTN 생중계를 유튜브로 봅니다. 그리고 스보스 뉴스라는 게 등장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등장해서 20대들이 열광을 하는 뉴스 채널이 됩니다. 검색해서 보시면 너무 빨라서 이렇게 잘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밌습니다. 스보스 뉴스의 특징은 재밌습니다. 재미없으면 안 봐요. 그래서 재밌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런데 스보스 뉴스 YTN이 유튜브에서 뉴스를 보게 만들었다면 더 들어간 뉴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리얼 같은 뉴스입니다. 이게 뉴스냐 아니냐가 되게 애매한데 어쨌든 시사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기존 방송 문법을 쓰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고 20대들은 정말 많이 봅니다. 스보스 뉴스의 경쟁자죠. 이쯤 되면 유튜브에서 이게 뉴스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TV에서는 빠바바밤 하면서 이제 뉴스가 시작되는데 여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보는 거죠. 보면서 그게 뉴스일 수도 있고 예능일 수도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왓썸맨이라는, 요즘 10대, 20대 집에 가서 왓썸맨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힙한 그런 게 됩니다. 어쨌든 유튜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유튜브는 클릭해서 보잖아요. 클릭해서 보다가 재미없으면 돌아가기 때문에 만족감을 줘야 됩니다. 이 만족감의 요체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재밌으면 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게 똑같은 내용을 다룬 세 가지 뉴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계곡에 있는 불법 그 건축물들을 철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내용인데 맨 위에 있는 게 그냥 보도예요. TV하고 똑같은 보도입니다. 10,000명 정도가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민중의 소리가 이틀 후에 이재명 지사랑 주민들이 간담회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뤘어요. 하나하나 다 다뤄서 보도를 내보냈더니 173만 명이 봤습니다. 저희가 내보낸 지 하루 있고 나서 비디오 먹으라는, 아까 보셨죠? SBS의 비디오 먹어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다뤘습니다. 비디오 먹은 무려 400만 명이 봤습니다. 이게 이 차이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건 맥락이 거의 생략돼 있어요. 자, 경기도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철거한 거예요. 하고 끝난 겁니다. 근데 이게 철거가 왜 됐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했고 이재명 지사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세히 다뤘던 컨텐츠는 재밌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런 현장은 대부분 재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된 거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걸 보고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유튜브는 유튜브 채널이라는 곳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YTN은 YTN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SBS에 있는 것들을 보면 스브스 뉴스가 SBS 건지 문명특급이 SBS 건지 비디오 머거가 SBS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채널들을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은 이게 SBS 거라는 걸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몰라요. 하지만 비디오 머거는 알고 문명특급을 압니다.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기존에는 방송국이라는 채널, 고정되어 있는 방송국이 모든 것을 포괄했다면 유튜브는 그것을 분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컨텐츠인데요. 이게 민중의 소리에 하나의 꼭지로 들어 있었습니다. 쇼티라는. 근데 아무리 해도 저희가 보통 현장 영상을 내보내면 10만에서 20만 클릭을 기록하거든요. 저거는 10,000명밖에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민중의 소리 채널에서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현장성을 기대합니다. 현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기대하고 거기서 재미있는 장면들을 기대하는데 작정하고 설명하는 콘텐츠를 만들었더니 안 보는 겁니다. 여기서 기대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맨 오른쪽에 있는 곰곰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설명을 했고 여기에는 작정하고 볼 사람만 들어가라. 왜냐하면 10분 이상입니다. 콘텐츠가 무조건 10분이 넘어요. 긴 거는 30분까지 갑니다. 그런데 계속 구독자가 늡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돌려보면 YTN에 기대하는 게 다르고 SBS 채널로 기대하는 게 다르고 스브스 뉴스에 기대하는 게 다르고 비디오 먹에 기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채널이 그렇게 분화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두 번째 특징은 유튜브 컨텐츠들이 무지막지하게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잠깐 시간 때우려고 봤는데 요새는 1시간 이상 유튜브를 봅니다. 버스 가는 내내 유튜브를 보고 전철에서 계속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길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길어지는 컨텐츠에 구글은 광고를 많이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더 많이 구글은 긴 컨텐츠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해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맞춤형을 만드시면 됩니다. 내 또래하고 비슷한 관심사로 그냥 만드시면 돼요. 20대 컨텐츠는 40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50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20대 컨텐츠를 만들 수 없어요. 20대는 20대가 만듭니다. 제가 40대인데 제가 60대 컨텐츠를 죽어도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또래에 맞는 맞춤형 컨텐츠를 만드시고 스토리를 짜서 재밌게 만들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고요. 원래는 다음 준비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있는데 넘겨주세요. 요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메일을 드릴 테니까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